사과맛 제수처럼 호불호 없는 여자, 청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오세규 PD님의 둘째 딸 임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되게 긴장돼서 떨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올라와서 응원해주니까 조금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제가 강의를 서게 해주신 수년희 대표님과 이재덕 그룹장님에게 기회를 주신 부분에 대해 굉장히 지금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지금 오늘 할 얘기는 나를 나답게 만들어준 PM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해요. 보이시나요? 아주 신랑은 얼굴을 좀 초상권이 있으니까 깜짝을 뜨었는데 저희 첫째 딸, 둘째 아들 200점짜리 딸 아들 이렇게 낳고 내조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전업주부고요. 신랑 얼굴을 가렸지만 외과 의사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제가 부족함이 있어 보이시나요? 부족함 없이 단란한 가족을 꾸리고 있는 제가 왜 PM이라는 회사를 선택하고 네트워크라는 걸 하게 되었는지 저의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외과의사 신랑도 있고 풍족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제가 왜 네트워크 힘들었는지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저도 제가 저만의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처음에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완벽하게 전업주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꿈일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족쇄 같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독일 유기농 인증 기관의 한국지사 팀장이었고요. 친환경 인증 심사를 하고 있는 국내 유기 가공식품 친환경 GAP 인증을 모두 할 수 있는 최연소 인증 심사원이었어요. 국내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유기농 기사, 식품 기사가 있는 나름 되게 우수한 인재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석사까지 저희 신랑보다는 학벌이 제가 좀 더 높아요. 저희 신랑 의사잖아요. 저는 석사예요. 같은 사자니까 좀 괜찮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해외 유기농 인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신랑을 만나게 돼요. 제가 이렇게 독일 인증 기관의 심포지엄도 준비하고 강의도 했는데요. 강의 되게 잘했었는데 오랜만에 막 많은 사람들 앞에 하니까 떨리는데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잘나온 외과 의사 우리 의사 선생님들 이런 길을 걸어야지만 갈 수 있는 게 의사잖아요. 지금 주변에 뭐 의사분들도 오늘 오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의학 드라마를 보건 주변에 의사가 있으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레지던트, 인턴, 뭐 전문의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의대에 가면은 이거 왜 설명드리냐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 하시라고. 예과 2년하고 본과 4년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거치고 의사 면허 시험을 보고 대학병원에 인턴 2년하고 레지던트 4년을 해야지 전문의 시험을 보는데 저를 만난 시기가 이 대학병원 레지던트 3년차 신랑 치프식이에요. 되게 바빴어요. 맨날 기다리는 게 일이고 늘 바쁘고 막 새벽 데이트하다가 막 가고 저는 5시간씩 기다리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랑과 저랑 제가 결혼했던 거는 멋있으니까요. 그렇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멋있잖아요. 제가 의사가 멋있었다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근데 그게 제 발등을 찍을지는 몰랐죠. 시험을 보고 제가 군복무 중에 저희 첫째 딸을 갖고 그리고 신랑 펠로우 시기에 제가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은 지방 병원에서 외과 의사 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랑이 결혼하고 저랑 지낸 시간 8년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까 제가 했던 일을 보셨잖아요. 전 두 아이의 임신과 출산, 배가 불렀다 꺼졌다 불렀다 꺼졌다 2번을 하고 독방 육아를 하면서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제 경력이 있었으니까 경력 단절녀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신랑이 발목을 붙잡으면서 이제 했던 말이 네가 나만큼 벌 수 있으면 나가봐.
네? 의사만큼 버는 직업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 그거에서 양보해서 그럼 네가 나가려면 아이들 케어하는 거랑 학원도 더 보내야 될 거고 뭐 가사 도우미도 써야 되고 하잖아? 한 500만 원 정도 벌 수 있으면 도와주겠대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그만큼 버는 직업이 사실 경력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일할 때는 너무 어려웠던 일이고, 그리고 신랑이 월말 부부였어요. 저희가 그 일할 신랑이 한참 바쁜 펠로우 시기에는 월말 부부를 했기 때문에 누가 애를 봐줄 수도 없었고 제가 애를 안 보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뭐 일을 하다가 출장을 나갔다가 시간 신랑이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을 안 하면 제 애를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친정시댁 다 떨어져서 저 혼자 애를 키웠기 때문에 조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예를 들어보면 저희 신랑이 한참 바쁠 때 그런 광고가 나왔어요. 아빠 우리 집에 또 놀러와. 그거 막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저희 집 일이었거든요. 전 남들은 다 웃으면서 들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렇게 바빴기 때문에 제 일을 다 멈춰놓고 유기농 인증 심사원이라는 경력을 내려놓고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고 아이들을 전적으로 케어하는 삶을 시작했어요. 여기에 뭐 저 같은 딸이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좀 오늘 이야기가 좀 공감이 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제가 일에 대한 열망이 늘 있어서 6개월에 한 번씩 신랑 붙잡고 막 울었어. 일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아까 이재덕 그룹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기회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기회를 보는 그 때가 왔어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밖에 외출도 못하고 두려워서 떨 때 저는 그때 일을 되게 원하고 있었고 또 그걸 찾고 있는 시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가 보이더라고요. 뭔가 산업이 변화하고 있는 그 시점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일을 찾고 있기도 했지만 하나의 그 일을 제 선입견이 하나 깨진 게 저희 신랑이 때문에 제가 힘들었잖아요. 일을 아이를 혼자 보는 게 그 일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이비인후과, 치과 이렇게 마스크 벗고 해야 되는 그런 과들 병원 문 닫기도 했고 뭐 의사들도 휴업을 해야 됐고 뭐 병원에서 의사를 자르기도 했었어요. 그런 저희 신랑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동료 의사들이 겪는 일들을 보면서 아 그때 처음 느꼈어요. 우리 신랑의 직업도 안전하지 않네? 라는 거를 처음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힘든 것만 생각했지 이게 영원할 거라고 이 수입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느꼈고 또 두 번째는 대기업이나 그 회사들이 이제 확진이 너무 많이 되니까 집에서 재택근무하라고 했었잖아요. 그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는 걸 보고 제가 나는 직장에 나가야만 일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는 거는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재택근무를 통해서 요즘 여러분도 줌 강의도 들으시고 유튜브도 이용하시고 뭐 채팅창도 이용하고 밴드도 이용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온라인에 접목시켜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때 발달을 많이 기술도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환경 오염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야생동물의 서식지까지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야생에 가지고 있는 동물의 병이 사람한테 옮겨온 게 코로나 바이러스고 메르스고 모든 그 이전의 병들이 다 그런 부분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올게 저희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어떻게든 코로나 바이러스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끊임없이 하겠죠. 그래야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던 게 유기농이잖아요. 유기농이라는 게 토양과 환경을 살리는 그런 농업이에요. 지속 가능한 농업. 내가 하던 일이랑도 되게 비슷하다. 그럼 내 이쪽에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재덕 그룹장님이 아까 그 이전에 얘기 설명해 주셔서 제가 조금 더 쉬운데 저희 신랑은 여기 이사분면 인플로이 고소득 직장인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사실 코로나 이후 처음 본 건데 많은 분들은 사실 알고 계실 거예요. 직업의 사사분면이라고.
근데 이렇게 직장인이지만 고소득자일 뿐이었고 신랑이 아파서 일하면 저희도 수입이 제로예요. 그리고 신랑이 그래 우리 가정에서 좀 돈 좀 더 벌어야 되니까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면은 개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 자영업자로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 신랑도 시간을 써서 일을 하지 않으면 노동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어요. 근로소득만 가능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쪽에서는 90%의 사람이 있고 10%의 부가 흐른다고 하고 이쪽에는 10%의 사람이 90%의 부를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저는 궁금했어요. 저는 되게 경제에 관해서 그런 개념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제가 하는 얘기는 좀 기초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비즈니스 사업가는 예를 제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서 앱을 개발한다고 했어요. 앱을 개발하면 전 사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앱 하나를 개발하는데도 1억 이상이 들고 유지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걸 실현시켜서 비즈니스가가 되려면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거는 안 되겠네. 그럼 인베스트. 아까 얘기하셨듯이 주식, 부동산, 코인 다 이런 거 다 투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돈을 벌려면 여기도 시드머니 자본금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결국 돈 벌었잖아요. 집 있는 사람이 돈 번 거고 코인도 넣었던 사람들이 번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 다 모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없고 저희는 계속 이쪽에 있었어요. 그럼 이쪽에 있는 일들은 뭐지? 자본금 없이 내가 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저희 신랑도 저희 집에 다양한 소득원 없었어요. 신랑 하나예요. 저만 그런가요? 저희 집만? 보통 외벌이 남편이라면 남편 혼자 가정의 생계를 모두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저희 신랑 아프면 안 되죠. 피해 꼭 먹어야 되죠. 아프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일 안 해도 1년간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고소득자인 만큼 생활 씀씀이도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랑이 한 달, 두 달 쓰다 이러면 저희 집도 가게가 파탄이 나겠죠? 유형, 무형 자산의 여부. 저는 그 전에는 무형 자산은 뭐고 유형 자산이 뭐고 자산이 뭐야? 월급이 돈 이거 모아서 이거 집 사는 그거 아니야? 근데 자산은 우리는 없는데 전 전세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너무 무지하죠. 그런데 네트워크는 돈을 그 자본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유통 PM 빼고는 본질적으로 네트워크를 본질을 지킨 회사가 없다고 한 게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제조사가 1,000원의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하고 판매하고 광고하고 연예인 쓰고 도매점 가고 소매점 가고 그래서 소비자가 10,000원에 사는 이게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고 있는 샴푸, 린스, 과자 다 이런 형태로 유통되고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의 PM은 3,000원짜리 고품질에 원래 1,000원짜리도 있지만 3,000원으로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10,000원이 아닌 7,000원에 저렴하게 주고 광고비를 써서 소개하는 사람한테 직접 주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게 나쁜 게 있나요 여기서? 네트워크 본질에서 나쁜 게 없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했던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사실 되게 익숙해요. 개념, 네트워크라는 말 빼면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해요.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광고를 그냥 개인이에요. 개인. 온라인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업에서 광고비를 받아서 제품을 라이브 커머스 나와가지고 판매하고 공구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소개해서 하는 제품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의 그 산업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그거구나. 요즘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계속 쓰는 사람이에요. 소비만 하는 사람인데 이 소비가 생산적인 걸로 바뀔 수 있대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트워크 사업이고 돈만 쓰는 소비자가 아니라 돈을 쓰면서 버는 사람. 저희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제품 먹으면서 소개하고 생산적으로 바꿔나가잖아요. 엘비터 폴러라는 미래학자가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백만장자가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저희 신랑 잘 번다고 하지만 요즘에 뭐 앱 개발자, 뭐 게임 뭐 하는 분, 다양한 산업에서 백만장자들 나오고 있어요. 정말 돈 버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만 돈 번다고 했잖아요. 1,000만 원 이상?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프로슈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코로나 이후에 터지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이 좀 깨졌어요. 네트워크 하면은 좀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다단계 뭐 다단계 하면은 큰일 나 막 난리나.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하면 패가 망치네. 요즘 주식 안 하면 엄마들 손에서 왕따예요, 왕따. 저 엄마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는 좀 꼼꼼해요. 의사 와이프가 아니라서 제가 유기농 인증 심사원이기도 한데 엄마기도 하고 막 알아봐서 막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다단계 법을 막 살펴봤어요. 뭐가 있고 다단계가 도대체 뭔데 왜 다단계 하지 말라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다단계가 다 같은 다단계가 아니더라고요. 방판, 후원방판, 네트워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법적으로. 방판은 70% 아까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수당을 가져가고 회사가 판매원을 일으키는 직접 판매 수당인데 뭐 요즘에는 이게 뭐 규제가 많아져서 많이들 안 하고 있지만 70%의 수당을 가져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영업사원 같은 거잖아요. 내가 또 일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후원 방판은 38.5%의 수당을 받고 내가 직접 파는 수익 플러스 2단계까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대표님 맞나요? 네.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네트워크는 35%의 수당이에요. 이 부분에서 아까 그룹장님하고 대표님 설명해 주셨는데 원래는 미국 다른 나라는 50%의 수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35% 규정해 놨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 뭐 A사 같은 다른 네트워크들은 35% 주고 15% 회사가 가져가요. 저희는 어떻게 있을까요? PM 제품값을 15% 낮췄어요. 한국만. 그래서 제가 독일 아마존 직구 아니면 해외에서 친구가 사달라고 하면 한국이 제일 싸요. 한국에서는 제일 싸요. 독일보다 여기 더 싸요. 그거를 꼭 이런 부분 때문에 롤프솔로그 회장님이 그렇게 가격을 더 낮췄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소개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고 나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어요. 6세대 이거는 다음번에 이제 수당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알려주실 거라서 제가 넘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다르지 않나요? 다단계 아니야. 이거 네트워크야. 네트워크 다른 거 이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 저도 사실 어디 가서 다단계 하는 엄마라고 불리고 싶진 않은데 라는 마음이 아직도 있고 다단계라고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게 있지만 제가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하나하나 더 살펴봤어요. 제가 살펴본 것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구석구석 제가 뜯어서 한번 사실 이걸 할 때는 어디 하나 걸려봐라. 나 안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뭐 하나 걸려라 하면서 다 찾아본 저의 그 과거예요. 제가 네트워크의 편견이 깨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한 행동은 뭘까요? 엄마가 그때 PT였거든요. 언니도 하고. 근데 나는 1등 기업에 갈래. 엄마가 기가 막혔겠죠? 네트워크 간다는 딸이 A사 가가지고 기웃기웃 거리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뭔가 안정적인 그런 수입이 나려면 회사가 안전하고 오래되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신생 네트워크 하는 것들이 돈 반짝 벌고 나가고 없어지고 하는 경우 많았잖아요. 그거는 무형의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제가 그동안 노동해서 번 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제일 오래된 A사로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때 마침 A사에서 저를 후원해주러 오는 서울에서 오는 언니가 있었거든요. 그 언니한테 한번 제대로 들어볼게, 들어나 보자 하고서는 했더니 그 언니가 막 매주 와요. 매주 서울 도봉구에서 천안까지 매주 왔어요. 2번도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알려준 게 요리도 해주고 음식도 싸우고 뭐 아시잖아요. 데모하고 막 그 PPT 펼쳐서 보고 다 오케이 다 들었어요. 왜냐면 뭔지 궁금했으니까. 네트워크가 돈 버는 건 아는데 그 본질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언니가 이거를 딱 펼쳐놓고 되게 간단해. A사 이거 20만 PB만 채우면 돼. 마트를 바꾸는 거야. 그 얘기 많이 들으시죠? 마트를 바꾸래. 마트 되게 싼데 마트 바꾸래요. 그래서 마트를 바꾸면 된다고 20만 PB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제가 딱 그
브로셔를 펼쳐놓고 제가 쓰는 걸 다 체크한 다음에 금액하고 PB를 다 해봤거든요. 근데 내가 쓴 생필품이 20만 PB가 안 돼요. 그럼 나는 그 세제 같은 경우에 뭐 6개월도 쓰는 세제들이거든요. 어떻게 20만 PB를 채우겠어요? 못 채우죠. 이거 뭔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돈이 된다고 했는데 내가 20만 PB 채우려면 뭘 쌓아놓고 쟁여놔야 되는 건가? 근데 알고 보니까 A사도 돈이 되려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야 돼요. 그래야 20만 PB가 차는 거예요. 근데 그 건강기능식품 먹으려고 알아보니까 또 제대로 먹으려면 100만 원치 먹으래. 아니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 20만 PB 벌려고 3% 해가지고 돈 내가 받는 거 9,600원이래요. 아, 나 이상한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렇지만 좀 들어봤어요. 그래도 국내 1등 네트워크 기업이고 대형마트 시대에 다양한 제품이니까 내가 세제 쓰다 옆집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고 뭐 이것도 얘기할 수 있고 좋잖아요. 그리고 20만 PB 이거 의미 잘 몰랐지만 되게 심플했어요. 근데 제가 언니 그래서 돈 어떻게 버는데요? 그랬을 때 싹 꺼내는 게 보니까 명단을 작성하래. 명단 작성이 뭐예요? 네가 오키 스타트 사람들 다 쓰래요. 오키도 스타트 다 알고 있는 엄마도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들 다 적으래. 네트워크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 공감하시죠? 근데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고 그동안에 내 삶의 그 인연들을 다 돈으로 환산시키는 그런 일 같았어요. 너무 거부감이 들었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해서 잘 지내? 뭐 나와서 커피 한잔 할까?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 서울에 있던 A사 언니가 저를 위해서 막 음식을 싸가지고 막 시간을 내주고 뭘 알려주고 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내가 내 애들 놔두고 서울 도봉동 가가지고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정의 아이들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못하겠다 생각했어요. 그제서야 어쨌든 집으로 갔죠. 그래서 언니한테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되니까 언니 그래서 PM은 뭔데? 그때 저희 엄마 PT였고 자동차 막 BMW 뭐 차 나오고 막 난리가 나고 우리 식구들 다 먹고 있는데 저 혼자 안 먹고 이렇게 엄마 15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다시 얘기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그런 딸이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잘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엄마한테 말하기 좀 민망한 거예요. 엄마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언니가 이거를 딱 펼쳐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품 그 회원 가입해서 티파트너로 하래. 우대형 말고 티파트너로 하고 오토십 유지하면 돼. 그래? 그럼 오토십 얼만데? 129,640원. 싸네? 되게 싸다. 왜냐면 암에 30-40만 원 써야 돼. 20만 PB가 30-40만 원 썼을 때 포인트예요. 어떤 거는 50만 원치 사도 20만 PB 안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것만 하면 된대요. 그리고 나서 5명을 네가 가입시키고 그 중에 3명 정도는 너랑 사업할 사람을 찾아봐. 그러면 끝이야. 그랬는데 제가 A사를 막 깊이 알아보고 나서 이거를 보니까 그냥 이것만 먼저 들었을 땐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A사에 한번 이렇게 바람을 살짝 담그고 나니까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간단하고 심플 석세스풀 얘기했잖아요. 심플해요. 그래서 액티바지 포함해도 16만 4천 원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PM을 처음에 제가 거부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들어보지 못한 신생 기업이었으니까 제가 덜컥 거기 사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를 자세히 알아다 보니까 28년 된 네트워크 회사고 48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신생이지? 알아보니까 유럽에서 이미 유럽 갔다가 이제 아시아 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챔피언, PT 막 가족들 다 PT고 난리가 아닌 그런 건데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들어와서 새롭게 들렸던 거지 신생 기업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독일 연구소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대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제가 어디서 일했나요? 독일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독일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일 왜 좋아할까요? 품질이 좋으니까요. 독일에 대해선 품질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연구소에서 특허까지 있대요. 근데 특허가 뭐 한두 개 뭐 있을 수 있죠, 제품. 근데 70여 개 있대. 계속 늘어난대요. 뭐지? 좀 궁금했어요, 그때는. 근데 그 특허 중에 뭐 NTC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영양소 정보 전달 컨셉. 이거 NTC 많이 하시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시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다. NTC 철자가 뭔데?
아시는 분 처음 들으실 때 이거 누가 소개할 때 네거티브. 예, 그렇게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런 좀 그렇잖아요.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Nutrient Transport Concept. Nutrient 영양소, Transport 전달 컨셉. 이제 나가서 이거 기억해놓으세요. NTC가 뭔데 이러면은 영양소가 직접적으로 세포에 전달되는 컨셉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ABO 신입 강의니까 이런 거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독 서비스를 28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이 구독 서비스 지금은 되게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뭐 넷플릭스 구독하고 장 보는 것도 구독하고 다 구독하는데 독일 회사는 28년 전부터 오토십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이거 왜 했을까요? 사업자들 편하라고. 매달 가서 또 해야 되잖아요. 매달 만약 먹고 또 안 먹고 또 가가지고 또 먹었니?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매달 결제되는 시스템을 한다는 건 사업자를 위해서 이런 오토십이 있는 거였고 고품질인데 가격이 저렴했어요. 두 개의 네트워크사를 제가 놓고 그때 한참 고민했을 때 PM의 매력이 끌렸겠죠 더? 아까 품질이 최우선이라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부분들이 왜 나오는 거냐면 최근 검증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해요. 이런 거 막 길게 하면 너무 지루하신가? 괜찮으세요? 네. 이런 얘기는 저만 할 거예요. 그 뒤에는 없어요. 네. 요즘에 비건이랑 채식이 열풍인 거 아시죠? 그 바탕에 환경오염 문제도 있지만 옛날에 동물에서만 단백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과학에서는. 근데 지금은 식물에 있는 단백질을 그 동물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지 식물만 먹어도 단백질이 충분하다 하는 연구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연구 모르고 동물만 먹어야 돼 고기 먹어야 했나 이러면 안 되겠죠? 독일 그 연구소에서는 최근 검증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계속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파워 칵테일 처음에 나왔을 때 38가지였는데 지금 56가지가 계속 리뉴얼되면서 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발하지 않고 있다면 피해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오겠죠? 그럼 또 그때 또 옮겨가야 되는 건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더 좋게 제품을 만드는 연구소가 있으니까요. 제약회사 수준의 GMP 시설 이거 많이 얘기 들으실 텐데 PM이 약인가요? 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네. 그럼 건강기능식품 규정만 지키면 돼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많이 내잖아요. 근데 PM은 아니 우리는 제약회사 약 수준의 그 시설에서 만들 거야 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뭐 규제하는 독일에서 건강기능식품은 GMP 시설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전 제품 자발적으로 도핑 테스트 실시. 이 뒤에서 한번 얘기해 드릴 건데 이거 뒤에는 조금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전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인증 기간에 있었으니까 이런 인증 하나하나 이거 살펴보는 거 재밌잖아요.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계속 이런 마크들 있잖아요. 네. 대표님 거 그 PPT 봐도 이거 밑에 이렇게 쭉 깔렸는데 이게 뭐지? 다 아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NTC 제품 지금 한번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보면은 봉투에 이렇게 다 하나하나 표시되어 있거든요. 제품마다. NTC 아까 얘기했던 영양정보 그 인증받은 이 마크가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TUV라는 거는 독일 기술협회 인증 마크예요. 독일 최고인 기술협회의 인증을 받았다는 건데 이 TUV 인증받은 그거 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우디, 벤츠, BMW 다 여기 TUV에서 인증받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품질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곳이고 그리고 네트워크 회사에서 이 TUV 인증 받은 거 있을까요? 없어요.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있을까요? 없어요. PM밖에 없어요. 이거 새로운 사실이죠? 모르셨던 분? 네. 이거를 1년에 한 번 인증을 계속 갱신하는 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 인증을 계속 6개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저희가 유기형을 했지만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확인을 받아요. 근데 이거는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거고 자, 이 퀼링 리스트 마크 도핑 테스트 아까 통과됐다는 얘기는 주변인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도핑 테스트 통과되는 거랑 제품의 안전성이랑 무슨 상관인데 왜 자꾸 도핑 테스트를 얘기하는 우리 운동선수도 아닌데 근데 이 퀼링 리스트 마크라는 거는 올림픽 선수들이
그 운동 실력, 자기의 실력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제라든지 각성제를 사용해서 먹고 운동 경기 실력을 더 좋게 만들었어요. 옛날 1960년대 이전에. 근데 그 90년, 60년대에 운동선수가 죽은 거예요. 과다로 먹어서.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으니까 막 죽어서 그다음부터 올림픽에서는 도핑 테스트, 스테로이드나 각성제가 들어있는 제품은 먹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00% 통과돼야 클린리스트에 등재가 돼요. 이거는 그거에 등재됐다는 마크고, 전 제품이 여기에 다 등록돼 있다는 얘기는 지금 PM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그렇고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스포츠 선수들이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거는 스포츠 선수들이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운동선수들이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정말 안전해야지 먹어요. 왜냐면 그런 도핑 테스트 통과되면은 자격이 박탈되고 경기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클린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는 건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안전하게 먹어도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받는 인증이에요. 네, 스위스 비타민 연구소는 좀 길어지나요? 아니요. 재밌죠? 스위스 비타민 연구소는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류의 비타민 성분을 분석하는 연구 기관이에요. 그 기관에서 비타민 함량이 정확하게 얘네가 표시한 대로 지키고 있는지, 안정성 괜찮은지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회사가 만들고 나서 그걸 지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스테로이드 안 넣었다 하고서는 넣고서는 막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근데 PM은 18년간 스위스 비타민 연구소에서 계속 연구하고 분석하고 인증을 받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높은 상위 인증은 TUV 아까 기술협회 인증이고요. 그리고 할랄 인증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할랄 인증이 뭐지? 라고 생소하셨던 분들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할랄 인증 무슨 상관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할랄 인증은 GMO 식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전 세계 중에 그 1등 되게 많잖아요. 안 좋은 걸로. GMO 수입 국가 1위예요. 저희 표시하는 그 기준이 없잖아요. 외국은 다 표시해서 기업들이 GMO 싫어하는 소비자 때문에 다 그거를 잘 안 넣었는데, 우리나라는 표시 안 해도 되는 거 다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예요. 그런 거 먹으면 아이들 아토피나 간지럼, 알레르기 유발을 한다는 거 이미 연구에서 나오고 논문에서 나오고 TV에서 계속 너무 쉽게 볼 수 있는데, 그걸 골라 먹을 수가 있어야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PM 제품은 할랄 인증을 받았대요. 그럼 GMO에서 프리하다는 얘기죠. 거의 다 됐어요. 2개 남았어, 2개. 리스트라는 이 부분은 룩셈부르크, 아까 사진에서 보셨잖아요. 과학기술연구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카이스트라는 그런 국내 그 독일의 과학기술연구원인데, 거기랑 저희 PM이랑 50대 50, 뭐 저희가 그냥 100%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 투자해서 계속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GMP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GMP 시설에서 이런 것도 영어로 얘기해줘. Good Manufacturing Practice. 30대니까 이런 거 좀 해줘야 돼. 이게 뭐냐면 우수 제조 관리, 그 의약품의 우수한 제조 관리나 그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메이드 인 절맨이 딱 찍혀 있잖아요. 이거 GMP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 독일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엔 이거 못 지켜요. 우리 관광지 가서 막 해서 좋다 하고 기념품 사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그죠? 이태리 갔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옷 사 입는 거 다 뭐 베트남, 국내산도 사실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PM 전 제품은 GMP 인증 in Germany, 독일에서 전 제품 생산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마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 얘기해 주시면 되고, 저희 세대에서는 직구라고 해서 직접 해외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봐서 잘 알아요. 그런 게 오래 걸리고 통관이 늦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데, 막 색별 배송 쿠팡 뭐 엄청 빨리 오잖아요. 밤에 잘 때 12시간에 딱 주문해놓으면 아침에 오는데 그 2주 어떻게 기다려요 요즘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면, 독일에서 전 제품 생산돼서 오려면 배 타고 뭐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 대신에 그만큼 품질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부분. 또 하나 안 했어요. PM의 약자까지 하고 넘어가겠어요. PM은 프리미엄의 약자예요. PM 회사에서 뭐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제품을 먹는데 PM의 뜻은 알아야 되잖아요. 프리미엄이에요.
독일에서 그 좋다는 독일에서 프리미엄으로 나온 회사는 얼마나 좋겠어요? Quality is just one thing for us. 제품 품질이 최우선이래요. 그게 롤프 소록 회장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시간 끝났나요? 아니죠? 끝났어요? 아 어떡하지? 할까요? 해도 돼요? 네. 뒤에 부분은 좀 더 재밌고 가볍게 제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운동하면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못 지키는 사람 모두가 못 지키잖아요. 알고 있지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잘 먹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유기농 신사원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화학 비료나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고 농약을 주니까 토양이 산성화돼서 미네랄이 부족해요. 아까 이재덕 그룹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내가 잘 챙겨 먹는다고 챙겨 먹어도 그냥 땅이 오염돼서 미네랄이 부족하고 바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에 미네랄이 없어요. 옛날과 비교해서는 엄청 그걸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자연식으로 챙겨 먹고 채식을 하고 뭘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패스트푸드도 시켜 먹고 뭐 이런 성장 촉진제나 이런 거를 주는 닭이나 계란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들은 에너지는 과잉이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는 진짜 많이 먹어요. 우리 음식 먹는 것 중에 다 배달, 외식 어디 하나 뭐 고혈당. 저는 오히려 명절에 안 먹었어요. 디톡스 했어요. 우리는 비우는 게 더 건강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과잉이니까요. 아까 미네랄이 줄어든 그 부분 때문에 예전에 사과 2알이랑 시금치 한 단의 그 철분을 섭취하려면 지금은 사과 13알, 시금치 19단. 이거 제가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나온 거예요. 이렇게 먹어야지만 되는데 이렇게 먹으실 수 있으세요? 못 먹죠. 못 먹죠. 배불러서 못 먹죠. 그러면 이 토양에 미네랄이 없고 이 미네랄 그 상추에도 없을 거고 상추를 먹고 자라는 동물에도 없을 거고 우리가 동물을 먹는 우리한테도 미네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네랄은 비타민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워 칵테일. 동네 엄마들 만나면은 제가 엄마들끼리 하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뭐 먹였어? 저녁에 뭐 먹여? 이런 다 비슷해요. 다 간단하게 아침을 거르기도 하지만 뭐 시리얼 먹였어, 빵 먹였어, 뭐 전날 라면 국 말아서 먹였어. 저도 그렇게 자랐고. 근데 그런 게 영양가 있나요? 없죠. 요즘은 알죠. 그 국에 밥 말아 먹는 거 되게 안 좋은 거죠. 짜잖아요. 근데 파워 칵테일은 56가지 야채, 과일, 허브를 기반으로 한 효소 영양이에요. 내 혈액에 만들어지는 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걸 아무래도 넣어도 영양소가 있어야지 그거를 피로 맑은 혈액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게 그 원료가 되어줘요. 액티바이즈는 체온 주스라고도 하는데 비타민 B군 8종이 들어가 있고 산소 포화도를 높여줘요. 저 지금 액티바이즈 아까 먹고 온 건지 아니면 긴장돼서 그런지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몸의 에너지가 1도만 올라도 0.5도만 올라도 만병이 사라진다는 그런 만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몸이 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액티바이즈 활성화시키는 거 몸에 그 들어간 거를 불을 지펴줘서 활성화시키는 게 액티바이즈예요. 저 1시간 준다 했는데 30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마음이 바쁜데요. NTC 부분 NTC 아까 계속 얘기 드렸었는데 NTC 덕분에 필요한 곳에 세포 구석구석 이렇게 영양소가 전달돼요. 말초신경이 많이 모여있는 부분은 더 빨갛게 올라왔잖아요. 저는 이 빨간 게 너무 싫어서 제가 액티바이즈는 빼고 먹었어요. 그냥 너무 무섭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알레르기 반응처럼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먹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자세히 공부하고 알아보고 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과라나 그 열대 과일 성분 때문에 빨개질 수 있구나. NTC 그 공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고 10분 뒤에 괜찮아질 수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고 무섭지 않아졌어요. 주변에 혹시 당뇨 있으신 분들 이거 먹고 혈당이 막 올라갔다, 이거 못 먹겠다 무서워서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혈액 속에도 이미 가지고 있는 당분이 있잖아요. 그게 빠져나오면서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거지 저희 제품에는 천연 스테비아 무설탕이에요. 전 제품 설탕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당하고 관련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도 될 거예요. 그럼 그분들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네, 리스토레이트는 저녁 주스라고도 하는데 저희 엄마가 처음에 이걸 먹으면서 동영상을 하나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동영상? 이거 먹고 잠드는 그런 영상을 찍어달래요. 엄마 너무 이상해 거짓말 같은 거. 아니 엄마가 이거 먹고 잠이 막 너무 온다. 막 씻지도 못하고 자겠다. 그래서 엄마 또 너무 오버한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운전을 못하겠어요. 졸려서. 밤에 이거 먹고 운전하면 진짜 바로 졸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요즘 엄마들도 그렇고 30대 40대들이 커피 하루에 3잔 5잔씩 먹어요. 뭐 이거 아니요 진짜로 그렇게씩 먹어요. 그렇게 먹고 밤에 치맥해요. 잠 안 오니까 치맥 한 잔 탁 하면 미네랄 그 비타민 B 원래 있던 거 없기도 없는데 다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수시로 비타민 B는 채워줘야 돼요. 지금 액티바이지 사용법 그에도 보면은 하루에 3번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리스토레이트도 자기 전에 먹으라고 하는 게 지용성 비타민이고 몸의 배출을 도와주고 해독하고 그 낮에 썼던 활성산소들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조금 더 새롭게 설명해드리고 싶은 건 주니어 칵테일이에요. 저는 애기 엄마잖아요. 아까 애기 엄마들이 많은데 저희는 애기를 키우기 때문에 주니어 칵테일이라는 거를 추가로 더 마시고 있어요. 주니어 칵테일 마시기 전에는 뭐 아이들 홍삼 이런 거 있죠. 정관장에서 나오는 홍삼도 먹이고 유산균 하나 먹이고 비타민 D 하나 먹이고 뭐 많이 먹여요 엄마들. 아이 하나한테 들어가는 돈이 20만 원씩 됐어요 매달. 근데 이거 4만 원이래요. 근데 여기에는 필수 비타민 다 들어있고 칼슘, 무기질 다 들어있고 유산균도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먹고 그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된 일본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거를 맛있게 먹는 법은 이렇게 제가 제스처를 타서 먹는 거라고 하고 뭐 이거는 제가 빼야 될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트를 먹어서 영향을 주고 그거를 떼서 노폐물을 빼주는 이 3박자가 정확하게 맞는 제품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이렇게 먹고 있어요. 저는 고기를 거의 잘 안 먹고 채식 위주의 생활을 해요. 먹기도 하지만 잘 먹지 않아요. 그런 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 늘 부족하고 단백질이 부족해서 거기에 제가 더 추가로 제품을 섭취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까지 쭉 다 살펴보니까 제가 PM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선택하고 있는 가치와 기준에 모두 부합하고 있었어요. 검증 과정이라는 게 사실 필요하잖아요. 누가 뭐 다른 분들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누가 이거 먹어봐 눈이 떠졌대 다리가 아팠는데 막 걷기 시작했대 이러면 사실 좀 그런 거에서 더 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 전달을 했을 때 스스로 납득이 되고 찾아봤을 때 이게 더 선택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이 뒷부분은 제가 이런 여자예요. 네코주고라고 언니가 알려주는 그 컨텐츠 강의를 통해서 이런 길들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언니가 먼저 10년 전에 컨텐츠라는 부분을 알려줘서 그거를 10년 동안은 안 듣다가 1년 전부터 시작한 일이에요. 이 컨텐츠도. 근데 제가 방송국에 전국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언니가 알려주는 지름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헤매지 않아요. 근데 PM도 마찬가지로 그 성공자분들의 길을 따라가고 미리 길을 닦아놓으신 분들의 길을 가니까 이렇게 그 돌아가지 않고 바로 길을 갈 수 있었고 처음에 언니가 저한테 너 방송에도 나올 수 있고 뭐 책도 낼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랬을 때 제가 되게 안 믿었거든요. 나 그냥 죽은데 그거 어떻게 돼? 했는데 제가 이런 길들을 1년 만에 겪고 나서 언니가 저한테 하는 말들이 이제 의심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뭐라고 했냐면 너 챔피언 될 것 같아. 되나 보다. 될 것 같아. 돼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PM에 대한 거였고요. 저에게 PM이란 사과나무 씨앗을 뿌리는 일이에요. 누구는 듣고 오늘 집에 가서 가지고 있을 수만도 있고 옆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대표님처럼 막 씨앗을 막 매일 막 이렇게 뿌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오늘 나가실 때는 내가 이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씨앗을 열심히 뿌려서 5년 뒤, 10년 뒤에 큰 과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네,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